자, 그다음에 이제 수급 동향도 조금 풀어봐야 되는데 수급 전문가 오시기 전에 김정 아나운서가 좀 뭐 보이는 게 있나요? 네, 먼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고 매도하고 있는지 함께 알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네. 외국인의 수급 동향부터 함께 전체 체크해 수급 보도록 동향?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특징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는 팔고 SK하이닉스는 매수하고 있는데요. 지난 2거래일 동안 SK하이닉스를 매도 전환했던 건 또 다른 포지션입니다.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꾸준히 매수를 해왔는데요. 다시 한번 시장의 좀 흐름 속에서 시장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게 아닌가. 기존의 기조를 복귀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그동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방산주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다시 한번 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건 외국인은 방산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긴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방산주를 매도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있는 거죠.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 오늘 동시에 매수하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는지 기관의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는 제약, 바이오 내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모두 담아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 오늘 포함되어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매수하고 있고요. 다만 기관 투자자는 방산 섹터 내에서는 테마도 대장주도 모두 다 매도하면서 안 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특징주는요. 바로 외국인 수급에서는 알테오젠, 기관 수급에서는 네이버를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테오젠도 꾸준히 긍정적인 할로자임 관련된 호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했던 알테오젠 오늘 반등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새 정부에서 초대 AI 수석에 네이버 출신 관련 인물이 들어간다라는 기대가 네, 함께 보도 더해지고 나왔죠? 있어요. 두 기업 함께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뭐라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하이닉스? 알테오젠. 알테오젠? 네. 좋아요. 좀 수급을 그러면 뭐 정리해 주셨는데 요걸 또 풀어 주실 보넥스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알테오젠부터 좀 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테오젠 오늘 외국인 매수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맥 주사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형하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알테오젠이 이런 제형 기술을 발표했을 당시에서부터도 그 항암제가 이제 인기가 많은 항암제들을 계속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결과 머크사의 키트루다 1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표적 항암제인데 이거에 SC 제형이 적용이 되면서 그동안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엔허투라는 그 다이치 상표의 항암제에 대해서도 SC 제형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이제 그 결과는 뭐 어떤 게 되냐면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정맥 주사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이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상당히 무한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뭐 지금 외국인 수급도 수급이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뭐 꾸준히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SC 제형에 대해서 뭐 경구용 제형이 SC 제형에 버금갈 만한 어떤 성과나 흡수율이 나온다고 할 경우가 아니라면 SC 제형의 경쟁률이 아직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미래에도 지금 정맥 주사 제형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어서 그 점은 뭐 상당한 강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SC 제형 뭐 잘 아세요 좀? 저도 알테오젠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네. 알테오젠은 사실 다양한 기술, 뭐 SC 제형이 뭔지 어떤 특허 소송이 있는지 알아보면 어렵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0만 원 이하일 때 외환사?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사실 결국 미국 특허청에서도 이 할로자임에 대해서 너네 이거 특허 정당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벌써 두 번째로 이 특허 심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게 결국 실적에 반영될 수 있을까? 이 내용이 정식으로 물건을 출시할 때 특허의 우려가 없을까인데 이 내용이 정말 확실하게 소송이 진행해서 끝나게 된다라면 키트루다 SC도 10월에는 출시할 수 있고 마일스톤도 1.5조 원, 로열티도 한 4%의
4에서 5%까지 인식될 수 있다라면 지금의 주가가 한 희망사항 40만 아닌가? 원 희망을 막 돌리는 거 희망회로? 조금은 희망사항일 수 있지만 네. 지금의 주가에서 훨씬 더 많이 점프업할 수 있다라고 시장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40만 원대에서 그 넘어서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계속 조금은 위로 상탄을 치고 내려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지만 지금 과거 차트 이력을 보면은 상단 돌파를 2번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근데 기술적으로 2번 상단 돌파를 실패하고 3번째 돌파를 할 때는 또 넘어가는 모습이 나와서 넘어가면은 이제 새로운 국면이 될 수 그쵸. 있죠. 근데 또 예측해 볼 수 있지 부딪히면 않을까. 주가는 아무도 알 수가 그쵸. 없으니까. 네. 40만 원, 네. 하여튼 그러면 나윤진 대표는 전략을 혹시 매매 전략이라고 조언해 주신다면? 네,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매수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뭐 특허 소송 관련한 부분도 사실상 이 기술이 원천 기술에서부터 할로자임하고는 이제 분리된 기술이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그 장담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특허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이제 그 제형 기술이 적용된 항암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보여서 여기에선 상단 돌파를 이번엔 시도할 때 성공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매수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지. 네. 모르는 걸 아는 척 할 수 없고. 이 시장에서 무슨 뭐라 그러지? 그 덕후들이라고 해야 되지? 네. 네, 표준어는 아닙니다.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근데 그 매니아층 분들은 그 주식 굉장히 잘 알아요. 그쵸. 네, 뭐 정보 종목 토론방부터 해서 리포트 찾아보고 오히려 더 전문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회사도 모르는 내용도 뭐 알고 계시는 경우도 왕왕 있고 하여튼 기대감은 살아있는 주식이다 정도 알테오젠. 오늘 이제 오가노이드라는 그 요즘 용어들이 또 새로 등장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가노이드의 개념으로 어떤 검증을 하는 절차들, 그러니까 이게 동물성 실험들, 뭐 실험이 워낙 그 길잖아요. 인체 실험부터 막 해서 그 임상 자체가 너무 길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AI가 발달하면서 좀 줄여보자라는 공론화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이 아마 바이오에는 조금 더 영향을 같이 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임상도 이제 동물 복지 관련한 그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임상 관련해서도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법이 좀 더 확대를 될 것으로는 보이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약을 개발할 때 이렇게 AI를 통해서 임상을 통한 신약이 발표된 적이 아직은 없어서 지금은 기대감으로 좀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관련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기업이 이제 신규 상장해서 지금 다시 올라오는 것 같고 네. 토모큐브라는 기업도 조금 연유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 다음으로 기관 수급으로. 네, 알테오젠 함께 알아봤고요. 기관이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는지 기관의 특징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기관, 일단 네이버가 오늘 왜 상승하고 있는지 한 줄을 요약해 본다면요. 새 정부의 초대 AI 주석에 네이버 출신의 인물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시장의 기대감, 헤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함은 제가 까먹었지만 네. 77년생인가 뭐 그러시더라고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흔히 AI 대장주로 시장에서 좀 분석을 하고 플랫폼주로 시장이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기관은 오늘 네이버를 사고 카카오를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카카오를 담고 네이버를 매도하고 있어요. 누군가 그래서 팔면은 받쳐놨던 게 잡혀서 매수로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또 궁금한 건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 기관과 외국인 선택이 다른데 네. 어떤 종목을 더 우선으로 담아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원론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원초적인 질문이죠. 네. 네. 그 네이버와 카카오를 두 개를 비교를 한다면 저는 카카오가 좀 더 그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광고, 커머스, 그 핀테크까지 다양한 방면을 이제 그 안정적으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네이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검색 광고와 그 검색 점유율을 얼마만큼 유리하게 계속 가져가느냐가 문제인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인공지능 오픈 AI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면서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를 활용한 검색이 조금 더 그 시장 점유율을 조금 낮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그 검색 시장하고는 다르게 얘가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이제
그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 국민이 거의 사용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카카오페이나 광고를 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이버하고 그 이제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조금 다른 입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는 이제 만약에 검색 시장이 그 점유율을 낮추거나 뺏겼을 경우에는 네이버의 경쟁력 또한 조금 낮아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에서 라인이나 다른 그 메신저가 들어와서 이 카카오톡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낮춘다면 그 이제 좀 위험하겠지만 카카오톡의 오히려 경쟁력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네이버에 대해서도 그 하정우 그 수석이 네네네. 하정우 수석이 씨. 이제 영화배우 이름이랑 네. 성함이랑 똑같아갖고. 네. 그 이번에 수석으로 임명되면서 네이버에 좀 더 유리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해서 그 갭상승을 했다가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수석으로 임명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수석이 네이버에만 유리한 정책을 또 펼 수는 없기 때문에 네이버만 그 수혜다 아니면은 이게 네이버가 바로 당장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는 지금 기대감으로 조금 올라왔었던 부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들은 세간에서 이제 어디 출신이다 그러면은 그 출신이 뭐로 등용이 됐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나왔는지 뭐 아무도 몰라요. 안 좋게 헤어지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그 모호성을 그냥 이렇게 정형화 시키는 것도 있는데 꼭 네이버만이 아니라 AI 산업의 이제 국가 경쟁력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을 했잖아요. 100조 원의 뭐 민관 합동 뭐 펀드도 조성해서 근데 이 하정우 이 수석 네. 이 주장하는 것은 아마 국가가 운영하는 이 소버린이라는 개념을 쓰신 것 같던데 국가 운영하는 AI 그러면 혼자 단독으로 기업이 하지는 않고 같이 협업할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뭐 더존 비지온이나 한글과 컴퓨터나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또 한번 출연했었던 솔트룩스 네. 뭐 이런 기업들 또 같이 결국 AI 소프트웨어를 먼저 살지, AI 반도체를 먼저 살지 하드웨어를?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SK그룹과 함께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하고 이런 소식까지 나오니까 SK하이닉스가 좀 먼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반도체 대장주가 매수하기 어렵다면 말씀해주신 AI 소프트웨어를 매수하는 게 되게 긍정적인 것 같거든요. 엔비디아를 당시에- 사야죠. 그러면. GPU 5만 장을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주가 자체가 시총 1위를 가더라도 계속 박스권에서만 지지부진해서 네. 뭔가 그 주가 자체로 기분 좋은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가벼운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음. 그때 그 출연하셨던 솔트루스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좀 시장에서 정책 테마주로 움직이나 보다 했더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네. 단순히 그냥 AI에 관련된 기술만 만들고 파는 회사가 아니라 뭔가 한국을 위해서 한국 시장 자체 AI의 주권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회사 자체가 단순히 테마로 엮이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가치를 품고 있는 기업이라면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김유정 전문가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네, 뭐 옆에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그동안 뭐 진행만 하고 쭉 열거하다가 이제 자기 의견도 막 피력하고 근데 일반 투자자의 그 근접한 시선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들으시면 이제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일단 네이버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좀 관망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네. 121선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네이버가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이번에 약간 그 뭐 수석 임명을 포함한 그 기대감이 좀 선반영됐다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네. 관망 의견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네. 앞으로도 이제 그 네이버보다는 이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카카오페이 등을 붙여서 뭐 그 보편복지 관련한 정책이라던가 이렇게 정책 수혜도 조금 더 이 카카오 쪽으로 좀 그 집중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자면 같은 섹터 안에서는 네이버는 조금 더 관망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네. 얘기 드립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키워드로 해서 접근했을 때 일단 네이버하고 카카오 조금 두 갈래가 나눠지는데요. 나현진 대표는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쪽이 조금 더 뭐 끌린다 이런 네. 쪽이고
뭐 김주영 아나운서는 그냥 볼펜을 굴려보자. 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 같으면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AI라고 하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넥스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